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모의고사 이후에 있을 수시원서 접수에서 본인의 학교 라인을 잡는데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수시와 정시 라인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최저를 보는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수능 시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기조의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수학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수학 시험을 보면은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22번과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못 풀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설명이나 해설 강의, 해설지를 보면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느낄 겁니다. 그만큼 킬러 문제 배제라는 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느냐로 등급을 가르고 있는데요. 수학 천재들은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유형이 바뀌건 기조가 바뀌건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줘더라도 항상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아니라 현재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까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쭉 지켜봤을 때 내가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못하고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기조가 바뀐 평가원의 수학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를 간 학생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이 강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문제가 더 쉽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수학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감 난이도는 매우 미친 듯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 녹음 시점으로 오늘 대성더프 사설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수학 시험 문제도 평가원의 기조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고 손을 못 댈 문제는 없는데 문제 하나하나를 100분 동안 풀타임으로 풀어내기에는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있지 않으면 말릴 수밖에 없는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앞으로 가서 2025학년도 경찰대 시험 수학 문제를 들여다보면 예전보다 경찰대 시험도 많이 쉬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내기에는 버거운 느낌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최상위권의 수험생이 아닌 2등급 후반부터 4등급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시험을 잘 본다 이러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어려운 4점짜리 엔제를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맞춰야 할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실시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가의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한테 딱 적합한 맞춤식의 풀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풀다가 11번쯤에서 막혔다고 가정을 하면 11번을 바로 버리고 16번으로 갑니다. 주관식이죠. 16번을 풀다가 20번까지 풀고 21번에서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선택 과목 23번을 풀어야겠죠. 23번을 풀고 27번까지 간 다음에 요즘에는 28번이 가장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28번을 건너뛰고 29번을 푸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아까 못 풀었던 공통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평가원 시험에서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는 학생들은 본인만의 루틴을 그냥 지키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점수대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2점, 3점짜리 쉬운 4점짜리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이 어려운 4점을 붙잡고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시면서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항상 체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9월 모의고사 때 먼저 1차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고요. 9월 모의고사에서 이게 먹힌다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계속 수능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수능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작년 수능의 경우 77점만 돼도 100분위가 91 정도 되는, 즉 2등급 중반대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현재 수학시험은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지만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양을 늘리려면 결국 빠르고 당연하게 맞춰야 할 문제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탐구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어의 경우 지문 자체의 내용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라고 해서 얼핏 봤을 때 EBS를 충실하게 푼 학생들이라면 그 내용이 뭔지 대략적으로는 알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만큼 체감 난이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작년에 유형이 바뀌면서 가장 학생들을 까다롭게 했던 것은 매력적인 선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답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어의 경우는 선지 분석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를 풀 때 국어 역시 선택을 풀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든 아니면 다른 조합을 해서라도 문제를 풀든 내가 제일 편한 조합으로 문제를 풀 때 선지 두 개를 놓고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 순간 그 문제를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문제의 정답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넘기고 빨리 다른 문제를 풀고 와서 남은 시간에 다시 그 문제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면 국어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탐구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도록 쉬운 문제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답 노트가 가장 잘 먹히는 것이 수학하고 탐구입니다. 내가 틀렸던 것을 분석해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고 선지 분석하고, 그리고 어디 개념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오답 노트로 정리하면 수학과 탐구는 답이 명확한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은 시간 동안 점수를 올릴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국어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6월 모의고사 때 많이 혼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2등급이 나온다 했다가 역시 어려운 지문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선지, 이것으로 영어 성적이 확 떨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히 수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저를 못 맞춰서 아쉽게 떨어지는 학생들,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킬러 문제가 없어진 현재 평가원의 방향은 결국 시간 싸움으로 변별력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동반이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부의 효율은 절대량이라고 했죠.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꼭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이러한 연습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 때까지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9월 모의고사의 잔인함이 수시의 잣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정시가 포커스인 친구들이 아니라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 전형이 주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라는 것이 학생들의 원서 라인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9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이거든요. 내가 평소 실력보다 한 등급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평소 실력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9월 모의고사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서 라인을 낮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9월 모의고사 때 갑자기 유형이 바뀌어서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원서를 쓴 친구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다시 시험을 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티어 정도는 더 낮게 수시를 썼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은 말이 안 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잘 봐야겠다는 이 자세를 꺾지 마세요. 결국 이 대입은 마지막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9월 모의고사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꿈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